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제가 현재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비결은 바로 매일 저녁 한 잔의 전통 막걸리에 있습니다. 요즘 몸이 무거우시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고 밤잠을 설치며 소화가 잘 안 되어 고생하고 계시죠? 각종 약물에 의존하고 계시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고 의료비만 늘어가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40년간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올바른 섭취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당뇨가 극심해서 매일 2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혈압은 158을 넘나들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막걸리 음용법을 석 달간 실천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슐린 투여량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약물 없이도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순자 할머니처럼 치매 우려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무려 800억 개의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장내 환경을 정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3대가 복 받으실 겁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 아침까지 뒤척이셨고 식사 후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변비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배변을 보지 못하셨죠. 손발은 항상 차가웠고 기력이 없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뇨였습니다. 공복혈당이 195를 오르내려 하루 2번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고 혈압도 155를 넘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5년간 지속되자 할머니는 점점 의기소침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 생막걸리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죠. 당뇨 환자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고 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주류가 아니라 조상들이 만든 최고의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린 지 3개월 후 할머니가 재방문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공복혈당이 125로 떨어졌고 혈압도 135로 안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안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농사일도 이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5%가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값비싼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막걸리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이 장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막걸리와 진정한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음료입니다. 시중 막걸리는 막걸리 맛이 나는 주류일 뿐입니다. 시중 막걸리는 대부분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칩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소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모두 사멸합니다. 게다가 단맛을 위해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고 색상 개선을 위해 화학 첨가물까지 넣습니다. 이런 막걸리를 드시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7세 조만식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중 막걸리를 매일 2병씩 마셨는데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지만 오히려 위장 장애와 설사를 자주 경험하셨습니다. 혈당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체중도 증가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시중 막걸리 대신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생막걸리의 신맛과 톡 쏘는 맛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보통 7에서 14일 정도로 짧습니다.
한 달 이상인 제품은 대부분 살균 처리된 것입니다. 둘째,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쌀, 누룩, 물만 들어간 것이 최상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것은 피하세요. 특히 아스파탐은 당뇨 환자에게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일자를 보세요. 제조 후 3일 이내에 생막걸리가 가장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제품은 미생물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넷째, 향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신맛과 단맛이 조화된 발효향이 납니다. 요구르트와 유사한 냄새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변질된 것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다섯째, 색상도 중요합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약간 노란빛이 도는 흰색입니다. 너무 하얗거나 투명한 것은 정제수를 많이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이 좋은 생막걸리입니다. 김복순 할머니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74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시중 막걸리를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생막걸리를 선택해서 드시기 시작하니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소화불량이 사라지셨습니다. 좋은 생막걸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음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막걸리 병을 흔들지 않고 위쪽 맑은 부분만 따라 드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병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을 주박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주박에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우리 몸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윗물만 마시는 것은 막걸리의 절반만 섭취하는 셈입니다. 80세 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막걸리를 드실 때 주박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윗부분만 따라 드셨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게 막걸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의하셨을 때 주박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주박이 고루 섞이게 한 다음 마시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주박 때문에 걸쭉하다고 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 적응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박까지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위염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색까지 좋아져서 주변에서 어떤 좋은 약을 복용하는지 문의할 정도였습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10번 이상 흔들어 주세요. 주박이 물과 잘 섞이도록 병을 완전히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시면 진정한 막걸리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에 몇 가지 천연 재료를 첨가하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별한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막걸리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세요.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민경숙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꿀막걸리를 한 달간 드신 후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둘째,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 드시는 것인데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탁월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배를 갈아 넣어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철민 할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195를 넘었는데 사과 막걸리를 3개월 드신 후 145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셋째, 계피 막걸리입니다. 계피 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과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되고 염증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계피는 과량 섭취하면 안 됩니다. 티스푼의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강 막걸리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 넣거나 생강청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생강도 과량 섭취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첨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크게 향상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사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막걸리 자체가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1세 정철수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막걸리도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손이 떨리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오셨는데 혈당이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막걸리를 드실 예정이라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막걸리와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알코올과 수면제가 만나면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막걸리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막걸리는 피하세요.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까지 제거하는데 막걸리의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완료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막걸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막걸리가 이 약의 효과를 강화시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지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 대신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다른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막걸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고 상담하세요. 의사가 허가하면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엔 막걸리 반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절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를 드신 후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약물과 막걸리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막걸리를 드셔야 약물과 막걸리가 체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 막걸리를 드시면 밤에 잠을 잘 때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또한 막걸리 속 성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은 하루 한 잔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주잔으로는 2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알코올로 인한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절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더니 모든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이나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먼저 드세요.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후에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제 막걸리가 여러분 몸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개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속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뇌로 이동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박미영 할머니는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곤 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 9시에 잠들어서 아침 5시에 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면역력 증진 효과도 놀랍습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도 덜 걸리고 몸살도 잘 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막걸리 속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압 안정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성지방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김대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295를 넘었는데 막걸리를 6개월 드신 후 195 이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물론 식단 관리와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막걸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소화 기능도 현저히 개선됩니다. 막걸리 속 효소들이 음식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막걸리를 드시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십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가 맑아집니다. 또한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름도 감소하고 탄력도 향상됩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즐기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더니 2주 차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슐린 양도 감소하고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빠진 몸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세요. 막걸리가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막걸리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개인 기록을 남겨보세요. 막걸리를 마시기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체중, 수면 시간 등을 기록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막걸리 건강법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응원받으면서 하세요. 이순자 할머니도 남편분과 함께 하셔서 더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발견한 막걸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짜 막걸리가 아닌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방법, 주박까지 함께 마시는 올바른 방법, 꿀이나 사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마시는 황금 조합, 그리고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은 참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85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환자를 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막걸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100세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어떤 생막걸리를 드시고 계신지, 어떤 안주와 함께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막걸리 한 잔으로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